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판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 내용을 볼 때 주로 교과서에서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보통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노동조합법에서도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라는 의미와 노동조합법에서 얘기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라는 의미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장은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전제로 까시고 판례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떤 구조인가 하면 보통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로계약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사용자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근로조건을 정해줌으로써 이 근로자를 보호하겠다. 사용자가 그걸 지킴으로써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사내 하청 관계입니다. 하청 관계에서 과연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한번 판례를 소개해드리고 사실관계를 소개해드리고 판례 법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판례인가 하면 현대 미포조선 그 사건인데, 보통 이제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여기서는 하청회사랑 도급계약을 체결하죠. 여기서도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용인기업이라고 하는 하청회사랑 각종의 검사라든지 수리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급계약을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용인기업이 자기의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 모양이 아주 순수한 원하청 계약의 모양이에요. 원청회사가 하청회사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 하청회사가 이 자기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용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회사에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긴 한데, 이 용인기업이 그 원청회사의 주도하에 폐업을 하게 돼요. 폐업을 하게 되면 용인기업의 근로자들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사용자는 용인기업인 겁니다. 그런데 용인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가 과연 용인기업의 근로자가 맞는 거냐? 좀 더 다른 식의 표현을 쓰게 되면, 우리의 사용자가 과연 하청회사가 맞는 거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원청회사가 우리의 사용자인 것 같다. 나는 원청회사의 근로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청회사가 이 하청회사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게 파견에서 주로 문제가 돼요. 파견에서는 만약에 불법 파견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이 원청회사가 불법 파견에 따른 책임지세요. 이 사람을 당신이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가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 판례는 불법 파견에 관련된 이런 판례는 아닙니다. 어떤 판례인가 하면, 즉 이 용의기업 근로자들이 뭐를 주장했냐면, 보니까 이 원청회사가요, 본인들에 대해서 각종의 어떤 그 채용이나 승진, 징계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도 지금 원청회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결정권을 이 원청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 용인기업이 독자적인 장비가 없어요. 독자적인 물적인 시설이 지금 구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자, 이 용인기업 근로자들이 뭘 주장했냐 하면, 첫 번째로 이 용인기업 우리 하청회사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용인기업은 실체가 없는 이 법인인 거다, 이걸 주장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게 근로계약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사용 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주고 임금 받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관계가 우리는 용인기업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청회사인 현대미포조선과의 사이에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용인기업이 아니고 원청회사로 봐야 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주장이 상당히 쉽지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청회사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하청회사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이 근로자는 하청회사의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하청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청회사의 독립성이
없어야 돼요. 자,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불법 파견의 문제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청회사의 독립성이 없는 겁니다. 없고 원청회사가 나를 지휘하고 감독하면서 나는 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주는 사람도 지금 원청회사인 거다. 이때는 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드문 판례법리지만 원청회사의 근로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법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조금 어렵게 표현하게 되면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그 하청회사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하청회사에 고용되는 근로자인 건데 지금 제3자, 즉 원청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냐? 그게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자,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해서 제3자의 노무대행인간과 동의를 시할 수 있는 등의 그 존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고용주에 실체가 있다. 이게 존재가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체가 있는 거다. 그때는 이거는 하청회사에 근로자입니다. 근데 보니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이게 뭔가 설비도 없고 독자적인 어떤 장비들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존재가 형식적인 거네, 명목적인 거네, 독립성이 없는 거네. 사실은 원청회사의 그냥 노무대행 기관과 똑같은 거네. 이 정도가 되면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실체가 없고 보니까 종속 관계가 제3자하고 있더라. 즉 원청회사랑 종속적인 관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아까 보니까 채용, 뭐 징계, 지휘 감독, 보수 지급, 뭐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이런 것들을 다 제3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3자가 종속 관계하에서 지금 지휘 감독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금 지급하는 사람도 사실상 제3자이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원청회사 사이에 성립돼 있다. 이 경우에는 예, 원청회사를 이 하청회사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도 등장하게 돼요. 사실은 이 판례가 그 등장하기가 쉽지가 않죠. 첫 번째로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결여가 돼야 돼요. 결여가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격을 부인을 해야 돼요. 이 법인격 부인하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인격을 부정한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차적으로 실체성이 결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원고용주의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지급하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드문 그리고 중요한 그런 판례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원고용주가 실질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불법 파견으로서의 문제를 활용할 여지는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실체성이 없어야지만 이런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활용해서 사용자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